네, 2025년 12월 16일 한국 증시가 정말 숨을 죽인 하루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발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그 선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는데요. 오늘 바로 그날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마감 지수는 3,999.13이었습니다. 정말 딱 한 끗 차이로 4천선 아래에서 마감을 한 건데요. 사실 아침에는 상승 출발해서 오늘은 괜찮으려나 하는 희망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밀리더니 결국 이렇게 장을 마감했네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켜오던 선이었는데 말이죠. 이날 하루의 충격, 숫자로 보면 바로 마이너스 2.24%입니다. 와, 이거 정말 아픈 하락이었어요. 최근에 좀 올랐던 거 상당 부분 그대로 반납한 셈이죠. 특히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지면서 거의 최저가로 끝나버렸어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신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수만 빠진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그냥 온통 팔았어요. 그야말로 피바다였죠. 전체 종목의 80% 이상이 하락했다니 이건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폭락 속에서 도대체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수급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외국인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을 그냥 쏟아부었고요. 기관도 같이 팔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받았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1조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어떻게든 방어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패턴이죠.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길래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까지 내던졌을까요? 이 공포의 실체가 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큰 선들을 움직인 건요. 안타깝게도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그냥 한꺼번에 터져버리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악재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AI 버블 아니냐 이 논란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고요. 여기에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가 다시 확 살아났죠. 또 투자자들은 꼭 발표될 미국의 아주 중요한 인플레이션이랑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잔뜩 몸을 사리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분 게 뭐냐? 바로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아예 안 만들겠다던 그 정책을 좀 완화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터진 겁니다. 이 소식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자 심리가 그냥 급격하게 얼어붙어 버렸죠.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와, 정말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 잔체가 파란 불인데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제각각 다른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흐름이랑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극과 극의 희비를 보여준 두 기업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이글 좀 보세요. 고려아연은 무려 14%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동양고속은 이런 험한 장에서도 상한가를 딱 찍었습니다. 그것도 8일 연속 상승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죠. 같은 시장에 있는데도 이렇게 운명이 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려아연 폭락의 이유는 바로 경영권 분쟁이었습니다. 회사가 미국에 대규모 재련소 건설 자금을 마련하려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자 최대 주주인 영풍이랑 MBK 파트너스가 바로 이건 우리 지분에 희석시키려는 꼼수다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반면에 동양고속의 질주는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시작은 서울시의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뭔지 아세요? 동양고속이 가진 터미널 지분이 고작 0.1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작은 루머 하나가 엄청난 투기 광풍을 몰고 오면서 한 달도 안 돼서 주가를 10배 이상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피바다를 이루는 동안 외환시장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환율 쇼크였죠. 사실 이날 증시도 증시지만 어쩌면 더 심각했던 게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훨씬 더 키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날의 긴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전날 1,471원에 마감했던 환율이 장중에 한때 1,480원을 찍어버렸어요. 물론 이 거래는 실수로 취소되긴 했지만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480원. 정말 아찔한 숫자죠.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으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거 아니야?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바로 이 비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반박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M2, 즉 광위통화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라고 반박했냐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통화량 증가 속도 예전 금리 내릴 때랑 비교하면 절대 과한 거 아니다. 이거고요. 둘째, 최근에 ETF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M2 수치가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원화가 약한 진짜 이유는 돈 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역대급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이 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 탓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럼 이 정말 끔찍했던 하루, 이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눈은 지금 미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번 주에 소매 판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달아 발표됩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 시장이 출렁일 거예요. 특히 18일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AI 버블 논란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 일본은행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로 지켜봐야 할 변수고요. 네, 결국 시장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4천선 붕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우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을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발표될 경제지표들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시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